열심히 좀 해봐. 뭐가- 핵심복시야. 작년에 지속협 전국대회에서 환경과 또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얘기들과 동물복지의 어떤 유정란을 만들어내는 그간의 준비 과정들도 사실 다 익히 들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매년 일어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때문에 사남마을에서 살처분과 관련된 좀 안타까운 소식도 있었고요. 뭐 쉽게 위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일련의 과정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지난 겨울에 크게 겪었던 어려운 일이 무엇냐면은 거의 매년 조류 인플루엔자가 심하게 발생을 하잖아요. 그때마다 확산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걸릴 위험이 있는 닭들을 이제 살처분을 하는 거를 방역 정책으로서 이제 나라에서 밀고 있는데 저희 농장 근처에서도 걸린 농장이 생겨서 가깝다는 이유로 저희 농장의 닭들이 다 살처분이 됐어요. 2달 정도 버텨봤는데 이제 끝끝내 정부에서는 살처분 명령을 거둬주는 답변을 안 해주어가지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살처분을 받아들이게 됐고 이제 그 과정에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농업 정책 관련해서는 굉장히 폐쇄적이고 정부는 강력하게 살처분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고 저희가 이제 그거에 이제 저항하려는 그런 움직임 했을 때는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우리 청년 카톡방에서도 막 응원의 글들이 올라오고 연구자분들, 수의사분들, TF팀이 꾸려져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세계관이 굉장히 확장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한 3, 4개월이 좀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어떤 얘기들을 나누고 있고 후에는 어떤 변화들을 만들고 싶으신지 살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살처분 자체를 어떻게 안 할 방법에 대해서 거기에 이제 포인트를 주고 고민을 했었고 살처분이 어쩔 수 없다라는 내부적인 결론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러면 이 제도를 바꿔야 된다. 화성시의 토론회라든지 현장 간담회라든지 국회 토론회라든지 뉴스를 내보낼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한다든지 법을 바꾼다면 어떤 법조항의 내용을 만들 것이냐. 법조항이라는 게 맞아요. 그게 쉽게 뚝딱하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결과들이 어떻게 잘 될 것 같나요?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속단하기는 좀 이르지만 속단하긴 이르고 그렇게 막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아요. 여전히 중앙에서는 지금의 정책을 성공한 방역 정책이다라는 데서 출발을 하고 우리들은 실패한 방역 정책이다 출발하기 때문에 가까워지곤 있는데 근데 주도권 여전히 여기 있으니까 이 그룹 안에서라도 얘기들을 나누고 좀 실천해 볼 수 있고 생각들을 해볼 수 있는 좋은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화성시 청년 활동을 하게 되면은 정책 이전에 예산 집행 이전에 공론회장이 있는 것이 당연한 모습인데 농업 정책 관련해서는 그런 공론회장이라는 게 그런 개념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의견은 어느 경로로 어떻게 표현하면 되지조차도 깜깜해. 우리가 농업을 30몇 년을 해왔는데도. 선뜻 주신 사실 그 계란이 그냥 쉽게 나온 계란이 아니었고 지금은 없으니까 9월까지 없어요. 병아리가 4월 들어왔죠. 10일 날 들어와서 열심히 잘 크고 있고요. 네. 다 자라서 알을 낳을 때까지는 넉넉 잡아 6개월 가까이 걸려요. 그런 얘기들도 하잖아요. 우리가 시키는 거 먹나 살처분이 되나 당사자인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들 사실 되게 마음 아픈 얘기들이잖아요. 근데 저도 사실 그 지점은 고민이 있어요. 저는 사실 치킨버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치킨 했었어요. 치킨버거를 도저히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한 달쯤 되니까 또 너무 먹고 싶은 거야. 그리고 우리 방금 전에 족발 시켜 먹었는데 일상생활에서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도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어쨌든 먹거리를 생산하는 생산자로서 가축이라 함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태어나게 하고 죽을 때를 또 인간이 정하는 어떤 먹거리들을 만들면 좋을까? 저도 사실은 아직 답은 없는데 결국에는 인간이라 함은 어떤 생명을 먹으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건데 동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섬세한 논의들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논의가 좀 더 확장되면 사실은 저는 식물에 관해서도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지점들이 생기지 않겠나? 그렇죠. 먹거리에 대한 전체적인 생각을 다시 하게 될 수 있죠. 사실 이미 논주의모라든지 식물 영역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뭐 윤리적으로 접근하던 환경적으로 접근하던 이 지점이 앞으로도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자, 그러면 기대하는 바가 있다면 저는 19년도에 블랭커드 한번 처음으로 모였었잖아요. 비오고 그때 막 ASF다 뭐 해가지고 사실은 뭔가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 그런 축제 잔치는 못했지만 이 지역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 다 각자 컨텐츠, 각자 가치관들이 꽤 개성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모이고 싶어 한다. 그냥 이런 것들을 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블랭크 축제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올해의 블랭크 프로젝트는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모셔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얘기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코로나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환경에 있다면 그런 그날이 상황이 오면. 온다면 비가 뭐 대수겠어요. 맞아요. 태풍이. 저는 아직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아, 약간 변태들 같아서 열심히 좀 해봐. 뭐가- 신복씨야. 이 사람들이 뭐가 안 된다. 그러면 하지 말자가 아니라 굴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찾아봐. 당신 몫이니까 아니, 마지막 저한테 열심히 해라라는 당부의 말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셨는데 잘 하겠습니다. 최근에 예방적 살처분과 관련된 좀 업데이트된 소식이 맞아요. 있다고 해가지고 또 와달라고 했어요. 예,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하는 방역 당국에서 작년과 올해 있었던 어떤 살처분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스스로 또 인식을 해서 바꾸겠다고 내놓은 개선안은 농장의 어떤 방역 설비가 잘 돼 있으면 방역 등급을 잘 부여받아서 근처 농가에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나는 방역이 잘 돼 있으니까 이 농장 살처분을 안전하다. 안 하겠습니다 라고 살처분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거예요. 어, 사실 저희가 의도했던 내용들은 사실 아니에요.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 차단 방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모든 걸 막아서 햇빛을 막고 바람을 막고 다 막으라는 거예요. 차단을 하면서 축산을 이어가는 것이 사실 지속 가능한 축산인가? 네. 맞아요. 이거를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에너지 집약적인 농업이라고도 축산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공기도 온도도 햇빛도 다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인간이 제공하겠다, 인공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네. 환경을 생각했을 때도 축산업이 기후위기 주범 중에 하나로 또 지목을 받잖아요. 가장 큰 변화는 방역이라 하는 개념 안에 동물의 생명을 지켜가면서 방역을 어떻게 철저히 하겠느냐라는 개념을 좀 더 이제 조항이 하나 들어가고 저희가 2달 동안 거부를 하면서 네. 2달 이후에는 사실상 저희가 살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위험이 없었거든. 주변 농장을 다 죽여서 위험이 없었어요. 위험 요소가 사라졌음에도 네. 불구하고 하지만 기존 이미 요소. 떨어진 명령이 정당했기 때문에 네. 그 생명들을 죽일 수밖에 없다 논리만 남았었는데 네. 그런 조항도 추가를 한 거죠. 이미 실효성이 없는 명령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AI는 날씨가 쌀쌀해지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올해 적용되는 걸 목표로는 하고 있지만 채택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법 개정으로 적극적으로 변화될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네. 이렇게 식품으로 나오기 전까지의 건강한 농장의 환경들을 볼 수 있는 방법들이 많지 않았어요. 맞아요. 한 달 뒤에 나올 따끈따끈한 계란을 같이 요리해 먹는 게 좋아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진행이 역시 매끄러워. 만족스러워요?